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화제는 무엇보다 대선일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정치 2단화로 시작했던 트럼프는 불과 1년여 만에 관록의 힐러리 전 국무장관을 꺾고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후보 시절 한 공약들 과연 실현 가능성은 어떨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무슬림 입국 금지,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오바마 케어 폐기 등 그의 공약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계의 이단화에서 백악관의 주인이 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준비하는 그에게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았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공약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히 트럼프가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오바마 케어의 폐기는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공약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문제는 사뭇 다른 상황. 국경 장벽을 위한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재정 부담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멕시코의 비용 부담을 전가하겠다고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지만 멕시코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물고문 등 강한 신문 기법 도입 역시 인권의 관점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긴 힘들어 보입니다. 더구나 트럼프의 대표적인 이민자 적대 정책인 무슬림 입국 금지는 당장의 위헌 소지가 있고 현행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실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외에도 트럼프가 주장하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 등 대외 자유무역 협정의 폐기나 재협상 역시 권한이 있긴 하지만 증시나 경제에 있을 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통합하는 것이 최우선인 현재 상황 속에서 표심을 위해 주장했던 공약들이 이행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보연입니다. 이번 본선거에서는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3선에 성공했고 뉴욕 뉴저지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 모두가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뉴욕주 하원 40지역구에 출마했던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8일 당당히 3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공화당의 미리엄 로드리게즈 후보와 맞붙었던 김 의원은 압도적 표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3선에 성공한 뒤 내년 실시되는 뉴욕시 공익5호관 선거 등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맨해튼 민사법원 4지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주디 김 변호사도 한인 최초로 선출직 판사에 당선됐습니다. 그동안 임명직 한인 판사가 배출된 적은 있지만 한인 선출직 판사는 김 변호사가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뉴저지에서도 한인 시의원 후보 4명이 모두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3년 임기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팰리세이즈 파크 크리스 정 의원과 포트리 피터 서 의원, 테너플라이 다니엘 박 의원 등 3명의 시의원 들이 모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 선거에 재도전한 앨런 박 후보도 역시 승리했습니다. 이 밖에 그레이스 맹 의원, 조셉 크라울리 의원,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 토니 아벨라 의원 등이 성공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빌 파스크렐, 스캇 가렛 의원이 당선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위안부 기린비가 방치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부들이 뽑아놓은 것인데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훼손과 파손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10월 세계 최초로 세워진 팰리세이즈 파크 위안부 기린비. 일본 국회의원들이 제거를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기도 했고 일본 극우 세력으로부터 말뚝 테러를 당하기도 했지만 공립도서관 옆에 서서 꿋꿋이 역사를 증언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린비가 뽑힌 채 길가 한켠에 방치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유는 공영주차장 신설 공사 때문입니다. 공사장 인부들이 공사 부지에 맞닿아 있는 기린비를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뽑아 방치해둔 겁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이종철 부시장은 방치나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옮겨놓는 과정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부랴부랴 시장하고도 만나서 얘기하고 뭐 우리 타운 입장에는 절대 이거를 기린비를 훼손하거나 뭐 막 무단위로 방치하거나 그런 의향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해 좀 주겠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백영현 1492 그린클럽 대표는 오늘 안타까움을 표하며 파손 방지를 위해 방수천으로 기린비를 덮었고 그 과정에서 동포들과 시 당국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최소한도 미니멈 비닐로로 가렸어야 된다. 누워 계신 피지컬리 물리적인 돌 조각이야. 여기에 온기가 흐르고 피가 흐르려면은 우리의 영혼이 같이 감싸고 있어야 된다고. 이 부시장은 로툰도 시장과 협의해 공사 기간 동안 위안부 기린비를 보호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인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기린비를 홀대한 타운 정부는 도의적 책임과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한인내일협회와 업주들의 업소 환기 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 대해 주정부 측이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공권력 행사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4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법원에 내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 위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를 비롯한 뉴욕주 내무국과 보건국, 노동국 등 주정부 측은 내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이 적법 절차와 평등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와 뉴욕주법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원고 측은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이 과학, 의학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규정됐고 사전에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한 후 최종 확정해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주정부 측은 내일업소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된 화학 성분이 종업원과 고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공공보건과 안전을 위한 공권력 행사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리는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분산 처리되어 오면서 일부 혼란을 초래했던 재외동포에 대한 업무가 일괄 처리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6일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은 외교부 등 여러 부서에 산발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일괄적으로 관장하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72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은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분산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통합 처리해달라는 재외동포들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립청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박 의원의 개정 법률안 발의로 재외동포청의 조속한 설치에 따른 재외동포들의 권익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의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청 설립은 이전 정치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추진돼 왔으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이민자의 역할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노동 참여 불체자는 800여만 명으로 전체 노동력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공개한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노동 참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일하는 불법 체류 이민자는 약 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2008년 830만 명으로 조사됐던 것에 비하면 30만 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 불법 체류 이민자의 노동 참여 규모는 800만 명 선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체 노동력에서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일자리 비율은 5% 정도입니다. 지난 1990년의 3%와 비교하면 2%포인트가 증가한 것이지만 이 같은 통계가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이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 분야는 농업과 건설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들이 미 노동시장에서 미국인들을 대체하기보다는 미국 태생 노동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주 한의사들의 권한과 활동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앞으로는 침술뿐 아니라 한약 제조와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주 지사는 지난 4일 뉴욕주 교육법 160조 침술 8211항에 서명하고 이 법안은 즉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한의사의 권한과 정의를 규정했으며 허벌 제품 천연산물의 제조와 처방을 허용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법안 스폰서 의원들은 한의사들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전체 시간의 20%를 허벌 등 식약품 사용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며 침술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고 처방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은 한의사의 한약 제조 가능 여부에 관한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아 한약 제조와 처방에 관한 권한이 모호해 많은 한의사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의사의 권한을 침술로만 제한했던 이전의 조항에 비해 이제 한의사의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활동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이승민 뉴욕 한인 한의사협회 회장은 밝혔습니다. 허벌과 천연산물이라고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한약재의 사용을 허용한 것입니다. 한편 한의약을 주 종업원 상해보험에 포함시키는 법안은 2년 전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땡스기빙과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온라인 쇼핑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가짜 쇼핑 앱이 판을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최근 애플 앱스토어에 가짜 쇼핑 앱이 판을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악성 코드인 머레어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저장된 크레딧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방식의 가짜 쇼핑 앱이 수백 개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앱이 실행되면 악성 코드 랜섬웨이를 통해 해커가 원격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해 스마트폰을 잠금 상태로 만든 후 사용자에게 비밀번호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앱은 상품, 서비스 구매 및 판매 신뢰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사용자에게 페이스북 증명서를 사용해 로그인하게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려 할 때 앱이 멈추거나 무작위로 팝업 광고창이 뜨게 하는 정크의 피해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 애플 측은 이러한 수백 개의 가짜 앱을 발견한 후 즉시 삭제했지만 해당 앱 개발업자들이 앱 이름과 개발자명을 교묘히 바꿔 재등록해 사용자의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용자 평점이나 리뷰가 전혀 없고 앱 출시일이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았으면 우선 의심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수락연설에서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은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하지만 고통이 오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브 트럼프, 헤이트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인을 포함 이민자들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결과를 받아들이는 성숙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러브 트럼프, 헤이트처럼 사랑이 미움을 감싸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